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강추위로 말미암아 북한 북부 지역 사람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중국과의 국경이 열렸을 때는 그나마 가장 돈이 많이 돌고 또 잘 사는 곳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돈은 고사하고 물자까지도 뗄 나무까지도 없어서 지금 엄동설안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도 지금 함경북도나 양강도, 자강도 같은 이런 산골 지방에는 제때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 엄동설안에 뗄나무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평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개성이나 신우주 그리고 이 함흥이나 청진과 같은 이 원산도 마찬가지죠. 이 바닷가 지역이나 이런 대도시들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수만 톤에 달하는 선박들이 지금 라진 선봉뿐만 아니라 총진, 흥남항까지 들어와서 밀가루와 보리 그리고 설탕과 콩기름을 대량 지금 하선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식량들이 북부 지역 사람들에게는 제때 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송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가장 고통받는 함경북도 산골지방 무산이나 회령이나 또 이 자강도, 양강도, 강계나 이 중강진과 같은 또 해산과 같은 이런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러시아에서 받은 물자도 제때 당도하지 않아서 굶주림과 그리고 질병, 독감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또다시 이번에 제8기 9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그럼 이 8기 9차 전원회에서는 왜 열었을까요?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당대를 열지 못했습니다. 1980년도 당 제6차 대회를 이후로 30년, 40년 동안 당대를 단 한 번도 열질 않았죠. 왜? 성과가 없고 계속해서 북한의 경제가 파탄되고 핵무기 개발로 말미암아 유엔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인민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자기가 할 보고서에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대를 열지 않고 당주안의 전원회의를 열지 않아도 북한은 그런 대로 굴러갔던 거죠. 그만큼 체계가 공고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다르죠. 아버지와 또 선대 지도자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같은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한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자기 부인 이설주와 그리고 그 이설주 사이에서 난 자녀 김주애까지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가정을 대중 앞에 국민들 앞에 그리고 전 세계에 공개를 하고 자기 부인도 공개하면서 아버지와는 행보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자인의 전원회의나 당대회에서도 간부들을 호되게 질타하는 것을 그대로 노동신문에 실으면서 이 김정은이 어떻게 당과 국가를 이끌어가는지 북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노출시키고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젊었지만 할 수 있고 선대 지도자들의 측근들이지만 김덕훈이나 최룡해나 조영훈이나 다 김정일의 측근들이었죠. 이런 사람들도 내가 목을 붙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심지어 김덕훈 총리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그 막말이 그대로 노동신문에 실릴 정도로 질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김정은이 와서는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대회만 해도 7차 당대회가 있고 나서 바로 8차 당대가 있었고 5년 이후에 8차 당대가 있었고 해마다 당주안의 전원회의를 열고 이 당주안의 전원회의에서 기존연도 결산총화와 새 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즉 김정은은 선대 지도자들이 했던 모습과 달리 당의 용도를 받는 그런 국가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정은은 여지없이 작년에도 당자인의 전원회의를 열어서 기존연도 결산총화를 하고 새해년도 예산을 발표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정치, 경제, 군사, 과학에 관한 모든 정책과 노선과 과업을 김정은이 직접 제시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예의는 없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이번에 2023년도는 공화국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성과를 거둔 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당주안의 정치국 위원들로서 집행부가 구성됐고 그 집행부에서 김정은을 이번 당주안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사회자로 선임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지금 당주안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주석단 사진인데 당주안의 정치국 위원들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 회의 장소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여기는 당주안의 정치국 상무위원들
인물들이죠. 5명만 잡았습니다. 최룡해가 있고 김덕훈이 있고 이병철이 있고 조영훈이가 있죠. 그리고 박종천도 있습니다.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죠. 자, 이 김정은이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당전의 전원회에서 1차 보고를 김정은이 직접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또 2023년도에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을 완전히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 배치함으로써 바로 시험 발사가 아닌 발사 훈련을 하는 모습도 이번에 보여주었죠. 그런 것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맞으면서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즉 러시아를 친북, 즉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끌어들임으로써 정찰 위성 기술뿐만 아니라 미사일 관련 기술, 군사적으로도 막대한 지원을 받기로 이미 협의를 맺었다는 겁니다. 또 군사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장 긴급한 문제인 먹는 문제 해결에서도 이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닌 대외 정책에서 가장 우선이 최우선이 돼야 될 나라가 러시아이고 푸틴 대통령이라고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이제 러시아와 손잡고 북한의 난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 연설에도 그것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이 이 얼굴 사진을 보게 되면 살이 완전히 많이 쪘습니다. 자, 이 당좌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회의장 모습인데요. 자, 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줄지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약 한 3,00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당좌위원회 본부 대회의실이죠. 앉아서 김정은이 연설하는 것을 지금 자기 노트에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이 김정은이 보고가 끝나자 김덕훈이 연간 결산 보고, 내각 결산 보고가 1차 보고를 가졌고요.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최룡해입니다. 이건 입법수장이기 때문에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최고인민회의 의장, 그리고 당입니다. 내각 입법당 조영훈이 지금 조선노동당 정책 1년간 정책에서 나타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군입니다. 당종군 이렇게 차례로 다 나와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김정은은 이번에 또다시 당전의 8기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앞으로 나아갈 어떤 방향을 제시했는데 어제 첫 회의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6가지 안건을 상정시켰다고 했는데 첫째 안건이 2023년도 사업총화 보고입니다. 이 결산총화 보고를 바로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했던 겁니다. 6가지 안건 중에는 조직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날아가고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올라올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도 8기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내년도 2024년도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지 어떤 방침을 내세웠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민더TV 자유조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